경남 밀양 세종병원에서 난 불로 37명이 숨지고 140여 명이 중경상을 입은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정확한 화재 원인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는데요. 연이은 대형 화재에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이송규 기술사 안전 전문가, 이용재 경민대 소방안전관리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제천의 비극이 되풀이됐습니다. 주제어 보시죠. 완전 아수라장에 전쟁터를 방불케 하고 시커먼 연기가 많이 나가고 사람도 못 알아봤습니다. 앞에 창문에서나 이런 데서 이제 비명 소리 뚝상에서나 창문에서 사람들이 손을 흔들면서 살려줘 진짜 제발 좀 살려주세요 하면서 불이 밑에서 아주 새까만 연기가 막 올라오더니 2층에 이제 그 2층에 창문에 거기 사람들이 막 나오려고 해요. 나오려고 이제 쳐다보는데 소방대원이 사다리 놓고 환자를 이제 이송을 하려고 그랬는데 내려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줌마가 이제 거기 나오려고 창문을 몇 번 내다봤어요. 연기가 갑자기 막 치고 올라오니까 창문 쪽으로 계속 나오려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 결국은 별로 못 나왔고. 너무나 안타까운 화재 참사가 또 발생했습니다. 화재의 원인과 대책을 지금부터 키워드 3개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 보시죠. 1층 응급실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불은 1층 응급실에서 시작됐다는 간호사들의 증언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응급실 내부의 CCTV 영상이 들어왔는데요. 먼저 영상을 좀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CCTV 영상입니다. 응급실 지금 내부에 달려있는 CCTV고요.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 천장 쪽으로 보입니다. 연기가 스며들기 시작하더니 순식간에 이렇게 뿌옇게 연기가 차고요.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면서 지금 대피하려고 이동하고 있는 모습도 보이시죠? 정말 몇 분 만에, 거의 2분 정도 만에 연기가 응급실 전체를 뒤덮었고요. 잠시 뒤에 보시다 보면은 불꽃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용재 교수님, 지금 이제 화면을 같이 보고 계신데요. 네. 연기를 지금 뭐 정확히 보이진 않는데 좀 천장 쪽에서 계속 나는 것 같죠? 네,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원인은 뭐 국가수 같은 데서 조사를 해봐야 나오겠지만 지금 영상으로 봤을 때 발화점의 근원은 천장 부분에서 시작된 것이 거의 확실시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천장 쪽에서 연기가 나고 거의 저희가 이제 시간을 초 단위로 따져봐도 30초도 안 돼서 연기가 거의 차더라고요. 네. 지금 천장에서 지금 발화가 되고요. 예. 또 발화된 그 주위에 가연성 물질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가연성 물질이 예. 연기를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물질들이 많았다고 보죠. 그래서 순식간에 연기가 나온 걸로 보여집니다. 천장에 가연성 물질이 있다 그러면 네. 어떤 걸 추정해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천장에 우리가 특히 그 보온, 특히 그 겨울이니까 예. 뭐 보온에 대해서 보온 재질 같은 내부 자재들 이런 용도를 뭐 천장이나 뭐 벽에 이렇게 했을 우려성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발화가 돼서 예. 바로 확산이 되지 않았나라는 그런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저 장소가 응급실입니다. 네. 응급실에 있던 이제 간호사들이 여러 명이 불이 거기서 시작됐다라고 이제 증언을 했습니다. 더 네.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요. 네. 응급실에서 불이 났다라고 한다면 어떤 상황을 좀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일단 천장에서 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 천장 부분의 전선이라든지요, 각종 배관이라든지 우리 그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천장 같은데 어떤 배관을 위한 보온재라든지요, 예. 단열재라든지 이런 것이 다량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전기적인 원인에 의해서 불이 붙고 그래서 다량의 연기가 나오고 불꽃이 이렇게 확산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이렇게 불꽃이 확 일어나다가 나중에 연기가 차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연기가 이렇게 나오다 후에 불꽃이 보이는 건 어떻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는
저런 물질들이 연기가 굉장히 과다하는 물질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만약에 연기가 나지 않는 이런 재료들이었으면은 불이 확 난 다음에 연기가 되는데 저 재료들을 보면은 저기에 있는 물질들을 보면은 굉장히 연기가 많이 나는 걸로요. 그래서 지금 결과적으로 저 화재도 보면 예. 굉장히 연기가 과다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다른 예. 화재와 좀 다른 상황을 지금 나타내고 있어요. 연기가 과했다. 과했습니다. 예. 이게 왜 과했는지는 앞으로 이제 조사를 해봐야 되는 그렇죠. 부분인가요? 그런 것들이 예. 어떤 재질의 문제가 있다라고 그렇게 추정이 되죠. 예. 어쨌든 응급실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여러 가지 증언이 나오고 있는데 관련 내용을 좀 들어보시죠. 간호사가 2명으로 밖으로 탈출을 해 나왔는데 간호사의 증언에 의하면 자기들은 응급실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뒤쪽에서 불이 났다. 그래서 자기들도 불이야라고 하고 밖으로 나왔다. 여기까지가 팩트입니다. 응급실에 난로가 있었습니까 혹시? 응급실에는 난로는 없었고요. 처음에 목격자에 의하면 이제 그 응급실 안에 냉난방기가 최근 들어 설치해놓은 스턴트형 2개가 있었는데 그쪽에서 뭐 불이 났다, 전기 스파크에서 불이 났다 하는 소리도 있고 응급실 천장에서 전기 스파크에 의한 어떤 그런 내용으로 불이 났다, 순식간에 불이 번졌다, 이렇게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당직했던 당직 간호사라든지 원무과 직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이야기가 제가 들었습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증언들을 통해서 화재 원인을 추정해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네, 내용을 들어보니까 냉난방기 스탠드형으로 돼 있는 게 있었는데 네. 그쪽에서 불이 났다 이런 증언도 있었나 봐요. 그럴 개연성도 다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 냉난방기라고 하는 것이 이제 최근 설치했든 안 했든 그거 예. 관계없이 많은 사례들을 보면 그런 사례가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예. 왜 그렇습니까? 과열되는 경우, 그러니까 계속 켜놓으면 그렇습니까? 뭐 과열적인 것도 있겠지만요. 예. 어떤 그 전선의 어떤 그 접촉이라든지요. 이런 부분에서도 다분히 화재가 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냉난방기라 그러면 가정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거잖아요. 네.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았는데 그렇게 자연적으로 불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지금 그래서 전기라는 거는 예. 지금 가만히 있어도 지금 화재가 나는 게 전기하지 예. 않습니까? 근데 그 이유는 과다 사용했을 때 누전이 발생하거든요. 예. 그러면은 전열기 바로 옆에서도 사고가 날 수 있지만은 예. 우리가 전기를 많이 사용하면 전선을 통해서 전기가 오지 않습니까? 그 오는 전선의 가장 약한 부분이 과열이 돼서 그 옆에 바로 무슨 먼지나 있다든지 아니면 불이 확산될 수 있는, 불이 발화될 수 있는 물질이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그 상태에서 화재가 발화가 진행이 되는 그런 과정이 됩니다. 그럼 추정인데요. 냉난방기에서 과열돼서 불이 났다면 저렇게 연기가 많이 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건가요? 일단 발화의 시초는 거기였다라고 한다면 예. 그 발화된 주위에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연기가 많이 날 수 있는 물질들이 있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예. 그 이후에 그 연기가 어느 정도 있으면서 이제 정말 불로 확산되는 그런 상황이죠. 예. 그러니까 추정을 해보면 응급실이 워낙에 24시간 돌아가는 네. 곳이다 보니까 전원을 좀 꺼놓지 않고 계속 돌리다 보면 또 요즘 상당히 좀 추웠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지 않았을까라는 추정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조심스러운 저 역시도 예측이지만요. 그 냉난방기가 최근에 설치됐다라는 부분도 좀 주안점을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설치됐다는 점이요? 왜 예. 그러냐면 기존에 그 건물 지어질 당시에 그 전기 용량이 있을 것입니다. 예. 근데 새로운 어떤 전열기 종류가 추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사용 용량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예. 얘기고요. 그걸로 인해서 우리 전문가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 용량이 과다하게 들어오게 되면 어디선가 약한 부분은 열축적이 생기고 예. 그런 것들이 어떤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은 다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런 점이 작용할 수 있는 건가요? 충분히 예. 그렇게 예측할 수가 있죠. 특히 그런 상황에다가 예. 지금 겨울에는 또 전열기나 이런 것들을 사용을 여름이나 다른 봄, 가을에 비해서 굉장히 사용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공식적으로 뭐 이렇게 사용하지 않는 게 보면 뭐 책상 밑에 조그마한 전열기라든지 이런 것들 쌓이면은 또 과다 전류가 흐를 수가 있고요. 예. 조금 전에 보여줬던 그 응급실 화재 후에 이제 모습을 다시 보여주시면 거의 뭐 뼈대만 남았다 싶을 정도로 네, 모조리 전소됐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뭐 요양병원 같은 예. 데가 사실 화재하중이라고 전문 용어로 말씀드리는데요. 쉽게 말해서 탈 물질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뭐 예. 매트리스부터 옷가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상당한 양의 연기를 발생하는 그런 물질들입니다. 예. 응급실에도 워낙에 뭐 매트리스나 담요 이런 게 많지 않습니까? 네. 예. 지금 응급실 자체가 우리가 보면 예. 일반 병실하고 다르고 굉장히 24시간 가동되고요. 또 위급한 상황, 위급한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예. 어떤 거기에 있는 물건들이나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내용물들이 일사정연하지 않고요. 또 거기에 있는 활동하는 간호사, 환자들도 있기 때문에 어떤 그 화재나 어떤 사고가 날 수 있는 이런 예. 여러 가지 개연성들은 예. 일반 병실 다른 상황보다는 좀 더 많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예,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세종병원 1층 응급실 화재 진압 후의 모습입니다. 거의 뼈대만 남아 있습니다. 불이 응급실 1층에서 시작됐다는 증언이 잇따르고 있고 냉난방기 쪽에서 불꽃이 났다 이런 증언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워낙에 응급실에 이렇게 발화 물질도 상당히 많고 그리고 24시간 운영되는 곳이다 보니까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는 건데 그렇다면 다른 병원들도 이런 점을 좀 주시해서 봐야 되겠네요. 다른 병원도 이거와 유사한 그 위험성은 다분히 가지고 예. 있을 수 있고요. 평상시에 그래서 그런 전기 용량이라든지 이런 걸 사용해서 심지어는 새로운 의료기기가 들어왔을 때도 예. 저런 문제는 유발될 수 있습니다. 스파크가 튀었다던데 스파크는 어떤 경우에 튀는 겁니까? 그러니까는 예. 지금 과전류가 흘렀을 경우에 예. 지금 거기에서 과열이 돼서 예. 지금 발화되는 그 순간이 지금 스파크입니다. 예. 그래서 최초에 그 순간이 벌겋게 되면서 어떤 외부에 어떤 물질이나 일어났을 때 뭐 스파크, 뭐 과전류 발화의 초기 상황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예. 어쨌든 불길은 좀 빨리 잡았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사망자가 많았을까요? 두 번째 키워드 함께 보시죠. 화상 환자는 별로 없었고 질식사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네, 지금 보신 대로입니다. 유독가스 질식사였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망자가요. 화상이 아니라 유독가스 질식사였다고 합니다. 제천하고 좀 유사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화재에서 사망자 중에 약 90% 이상이 이제 연기에 의한 질식사고요. 예. 특히나 이런 그 환자분들이나 연로하신 분이 많은 이런 병원 같은 경우는 특히나 더 피난이라고 하는 것이 어렵고요. 예. 그런 상태에서 이런 유독가스가 발생됐을 경우에 뭐 암만 건장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런 예. 유독가스는 2모금 내지 3모금만 마신다 하더라도 사망에 이르는 것은 아니지만 예. 정신을 놓고 예. 행동력이 제로가 되는 거죠. 예. 그런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유독가스를 마시게 되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특히나 이런 그 사망자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예. 그러한 약점을 가지고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화재 사고를 직접 경험해보지 않은 분들은 유독가스가 어느 정도 위험할까 좀 가늠이 잘 안 되실 텐데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한두 모금만 마셔도 이제 구토, 어지럼증 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3분 이상 노출되면 심정지나 뇌사 가능성까지 높아진다는 거고요. 그리고 화재로 온도가 높아지면 호흡이 깊어지고 이렇게 되면 2-3번 호흡해도 깊게 들이셔서 더 위험하다는 건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지금 여기에서도 지금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예. 한 번 유독가스를 마시면 예. 1분 동안 숨을 쉴 수가 없다라고 하거든요.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산소가 들어와서 흡입이 돼야 되는데 예. 그 두 번째도 어떤 연기나 맹독성, 유독성 가스가 흡입했을 경우는 특히 이런 병원에서는 저항력이 좀 낮은 분들, 중증 환자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더 치명적인 어떤 타격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면역력이 약한 그렇습니다. 사람, 노약자나 어린아이에게는 유독가스가 더 치명적일 그렇죠. 수밖에 네, 없겠군요. 네. 제가 한 가지 궁금했던 거는 소방차가 상당히 일찍 가서 불길을 얼른 잡았다 그러는데 불길을 잡아도 유독가스는 계속 번질 수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예. 소방대원들이 출동해서 빨리 화재를 진압한 것은 사실인 예. 것 같습니다. 근데 화재가 진압이 됐고 불길이 꺼졌다고 해서 유독가스가 안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어느 정도 그 화염이 꺼졌다 하더라도 상당량의 유독가스는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는 것이고 예. 또 실내에 충만했던 그 유독가스는 바깥으로 배출되지 못하고 실내에 가득 차 있었던 거죠. 거기에 이런 약하신 분들이 병약하신 어르신분들이 고립돼 있을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이런 물질이 탔을 경우에 다량의 일산화탄소가 발생이 되게 됐는데 예. 일산화탄소를 호흡하게 되면 사실 우리가 호흡을 한다 하더라도 이 산소가 혈액 속으로 공급되는 거 된다 하더라도 결국
산소와 이 혈액이 반응할 수 없는 예. 그런 아주 그 위중한 예. 사태로 이어진다라는 얘기죠. 예. 유독가스를 맡으면 상당히 위험하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유독가스를 가능한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걸까요? 저희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일단 젖은 수건 입코에 대는 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몸을 좀 낮춰야 된다고요. 네. 지금 젖은 수건을 지금 코에 댄다는 얘기는 지금 어떤 의미냐면요. 예. 지금 있는 공기 중에 그 안 좋은 공기를 걸러주는 역할을 아, 그렇습니까? 맨 수건보다, 예. 맨 면보다 예. 물이 적서 있으면 좀 걸르는 필터링 효과가 더 높기 때문에 예. 이렇게 하고요. 특히 이제 유독성 가스 경우는 공기보다 좀 가볍습니다. 예. 위로 가기 때문에 연기와 같이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예. 주로 고개를 낮추고 최대한 낮추는 상태에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었던 물에 적신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으면서 탈출하는 그런 예. 대피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대피할 때 승강기로 달려가는 건 안 좋은 거죠? 화재 그렇죠. 났을 때. 지금 승강기로 가면 안 좋은데 그 예. 이유가 승강기로 갔다는 얘기는 전기가 스톱됐다는 얘기거든요. 아, 그렇죠. 그래서 전기가 스톱이 됐기 때문에 승강기가 스톱이 되는데 우리가 또 다른 용도로 보면은 그 법률 용어로 그 피난용 승강기가 있습니다. 예. 이 피난용 승강기는 이제 고층에서 사용하는데요. 예. 이 승강기는 피난용을 했을 때 대피용으로만 사용하기 때문에 예. 쓰는데 이것을 마지막에는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 용도로는 전원이 달리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예비 전원으로 인해서 피난 승강기가 설치가 돼 있는 경우에는 예. 그런 피난 승강기를 타고 탈출해도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유독가스 가능한 좀 피할 수 있는 방법 좀 소개를 예, 해주시죠. 일반적으로는 지금 다 논의가 됐고요. 예. 근데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우리가 최소한 코와 입을 젖은 수건으로 막는다라는 그런 최소한의 조치도 할 수 없는 그 약자분들이라는 예. 얘기죠. 예를 들어서 뭐 실제로 인공호흡기를 끼고 계신 분도 계셨고요. 또 어떤 신체적인 그 활동력도 거의 예. 없는 분이 상당 부분 있었고요. 그래서 최소한의 그런 어떤 대피 요령을 실천하기도 어려운 그런 분들이 다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질식사가 많이 발생이 됐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네, 실제로 2층에서 상당히 좀 피해가 컸었는데 생존자 얘기를 좀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젖은 손수건과 겨울 이불을 뒤집어 쓰고 내가 버텼고 그 이후로는 기절해서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어쨌든 젖은 손수건을 대고 있어서 살았던 것 같다 이렇게 증언을 네.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젖은 수건에 코와 입을 대고 최대한 몸을 낮추고 이제 탈출하는 예. 이런 과정이 우선 최상의 이제 방법이겠죠. 예. 그리고 대피할 때 보면은 우리가 대피 계단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다른 그 어떤 그 법률 용어로 보면 피난 계단입니다. 피난 계단으로 빨리 피난하는 그 방법이 최우선이겠죠. 예. 그런데 많은 생존자 얘기를 들어보면 계단으로 도망치려고 했는데 계단에서 연기가 막 올라와서 못 갔다고 예,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계단이 가장 확실한 피난 수단이면 분명하고 예. 피난 계단으로 대피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예. 그러나 지금 많은 화재 사례 같은 경우 이번에도 그렇고요. 그 화재가 나게 되면 계단이라고 하는 걸 우리 전문 용어로 수직 관통부라고 하는데요. 예. 화재가 나게 되면 그 수직 관통부라고 하는 그 계단 부분이 굴뚝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 연기가 꽉 차기 때문에 예. 어느 정도 농도 이상의 그 연기가 계단으로 찼을 때는 오히려 계단으로 피하는 것이 더 예. 위험한 상황을 초래하는 경우도 다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 계단으로 밖으로 나가려고 하지만 계단이 연기의 굴뚝 창구가 돼버린 그런 상황에서 상당히 지금 뭐 우왕좌왕하고 힘든 상황이 연출된 것 같습니다. 부상자 얘기를 좀 들어보시죠. 연기 차오를 때 그 양쪽으로 나가려고 하니까 연기가 올라와가지고 그쪽으로 못 나갔다고 하셨지 그래 않습니까? 이제 중간에서 왕장 했지 이제 중간에서 모여가지고 왕장에 전시에서 살랐고 이제 그거서 자빠지고 그래 지금 살랐고 이제 창문 쪽으로 나가는 게지 창문 내다보니 그거 타고 올라가 남한선데 내가 망추만 뜯어나기네 이제 부축을 해가지고 뚫고 내려오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내 찍어서 너희들 탈출했을 거예요. 일로 나가라고 이제 이러면 비상계단 나가라. 비상계단 나갈 쪽에서 나가지. 화장실인데 헬기 소리 듣고 밖에 나와보니까 완전 아수라장에 전쟁터를 방불케 하고 시커먼 연기가 많이 나가고 사람도 못 알아봤습니다. 아예 앞이 안 보이기 때문에 시커먼 해가지고
아예 앞을 못 볼 정도였습니다. 실제로 많은 부상자들이 간호사가 계단 쪽으로 오세요라고 갔다가 연기가 가득 차서 얼른 창문 쪽으로 도망쳐서 내가 살았다. 네. 글로 갔으면 나도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지금 교수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예. 지금 건물에 보면 피난 계단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규정상 보면 5층 이상은 무조건 피난 계단을 만들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피난 계단이 화재가 났을 때 어떤 긴급 상황 시에 대피하는 공간이거든요. 예. 그러는데 그 대피 공간, 이 피난 계단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지금 피난 계단은 어떻게 구성돼야 되냐면 지금 화재가 났을 경우에는요. 예. 자동으로 방화문이 닫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서 내부에서 발생한 연기가 예. 계단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모든 5층의 문들이 동시에 자동으로 닫히게끔 구성되어 예. 있어야 되는데 지금 화재가 난 경우에는 예. 이 피난 계단이 작동을 하지 못하고 열려 있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단에 연기가 차니까 피난 계단으로 대피를 하지 못하고 창문으로 가야 되냐 우왕좌왕하게 되는 경우가 생겨버린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유독가스의 통로가 됐다 이렇게 그렇죠. 설명을 해주셨는데, 근데 많은 분들이 건물이 다 그렇게 갖춰진 건물이 많지 않고 화재가 났을 때 실질적으로 그렇게 뭐 방화 셔터가 잘 닫히지 않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 관리 측면에서의 문제인데요. 많은 경우에 있어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 같이 그 각 층을 구획하는 그 층간 방화 구획으로 사용되고 있는 방화문을 예. 열어놓고 있거나 또는 그 법적으로는 혹시 열어놓고 산다 하더라도 예. 화재가 나면 자동으로 닫혀야 되는 예. 구조를 가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그렇죠. 판단이 됩니다. 박사님, 그러면 물론 방화 셔터를 닫는 게 제일 중요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런 경우에는 어디로 대피를 해야 생존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가장 우선 지금 예. 대피하는 곳이 피난 계단입니다. 예. 피난 계단을 또 안 닫혀질 경우는 예. 내가 닫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 피난 계단의 문은 예. 방화문으로 돼 있기 때문에 문을 닫히면은 연기가 통하지 않거든요. 예. 근데 이게 되지 않았다라 하면 또 하나의 내가 연기로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 가장 생각할 때 화장실이라든지 아니면은 내부적으로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집에나 같은 경우는 어떤 장롱 같은 경우도 예. 대피 공간을 연결할 수가 있고요. 또 대피 공간. 그래서 현재 연기에서 탈출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라면 예.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두 번째 가장 우선순위라고 보겠습니다. 제천 참사 때도 건물 구조 얘기가 많았습니다. 이번에도 건물 구조에 좀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그 제천 같은 경우랑 예. 이번 경우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 우리 병원 같은 경우도 지금 외부 마감 재료가 드라이비트로 되어 있었는데 천만다행으로 이번에는 그 외벽에 사용된 드라이비트가 심하게 그 화재로 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영상을 봤을 때. 그래서 제천 같은 경우는 그게 이제 삐로티르 구조로 돼 있다 보니 그 삐로티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이 돼서 외벽을 완전히 태워버렸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도 그 드라이비트가 사용은 됐지만 그래도 제천에 비해서는 거의 외벽 손실이 아주 작은 부분만 예.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 예, 구조상의 문제점은 없는 건가요? 이번 뭐 경우는? 특별히 이번 그 병원에서 어떤 구조적인 문제점을 좀 찾긴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예. 화재가 이 저층부에서 났다라는 거에 예. 더 그 불행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냐면 이제 통로가 막히는 거죠? 그렇죠. 저층에서 예. 나니까 그 상층에 있는 분들이 오도 갈 수도 없는 그런 아주 굉장히 그 불행한 그런 위치에 처해있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게 되겠습니다. 저층부에서 불이 시작됐다면은 고층으로 대피를 해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되는 그렇죠.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거기 화재 난 층의 바로 위층이 예. 지금 화재의 피해의 가장 아주 악순환 층이 되겠거든요. 그래서 그 층을 피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밑으로 가면 가장 베스트인데요. 가장 예. 좋은 상황인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제천과 지금 이 사고에 또 공통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제천에서 보면은 외장재에 의해서 지금 화재가 났지 않습니까? 거기 때도 굉장히 연기가 많이 났었고요. 근데 이번에는 내장재에 의해서 연기가 많이 났었거든요. 그렇죠. 매트리스 같은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지금 어떻게 볼 수 있냐면 건물주나 사용주가 건물의 보온을 위해서 외벽이든 내벽이든 내장재를 가연성이 있고 연기가 많은 유독성이 있는 내장재를 재료를 예. 사용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사업주나 건물주는 굉장히 유념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번에도 뭐 필로티 공법으로 지은 건물이어서 피해가 커졌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 그렇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지금 예.
이 앞전에 보면은 제천에서도 필로티인데요. 원래 예. 필로티 그 자체는 건물에 4개의 기둥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번에 지금 밀양 이것도 필로티 구조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2면이 개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예. 필로티 구조는 맞습니다. 예. 그래서 필로티 구조가 화재가 발생이 나면 예. 지금 1층이 황이 뚫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공기가 많기 때문에 화재가 나면 예. 굉장히 우리 그 아궁이 생각이 나시죠? 예. 그런 연기가 확 피어오르는 그렇죠. 거죠. 예. 그러는데 마침 또 좋은 게 불이 1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1층에 6층까지 올라가는 계단이 있었습니다. 예. 이 계단은 바로 또 굴뚝 역할을 해버리고요. 이 계단을 막아주는 방화문이 자동으로 닫혀 예. 있으면은 연기가 들어오지 않고 2, 3층도 수독이 됐을 때인데 예. 이런 작동이 안 됐기 때문에 계속 연결된 어떤 피해 상황이 되는 걸로 보여지죠. 예. 이런 얘기들을 제천 참사 때 전문가들과 여러 차례 언론에서 수도 없이 얘기를 했는데 또 닮은 꼴 사고로 참사가 이어져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화재 참사 이렇게 피해가 커진 이유 다음 키워드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프링클러 설치를 할 수 있는 면적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고령의 중증 환자들이 많은 병원에 스프링클러가 없었습니다. 스프링클러가 왜 없었을까요? 이 건물이 예. 모든 것은 그 건물이 허가날 당시에 그 당시 소방법을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 병원 같은 경우는 그 지어질 허가날 당시에는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스프링클러가 없는 것은 뭐 불법은 아닌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규모의 많은 병원들이 스프링클러가 설치가 안 됐다고 이 봐야 되나요? 정도의 중소규모 건물 같은 경우는 예. 현재에도 스프링클러 설치가 안 된 그 병원은 상당수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정도 병원에서 또 화재가 나면 스프링클러가 없기 때문에 또 순식간에 번질 수 있고 상당히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재의 가장 초기 진압하는 용도가 스프링쿨러거든요. 예. 그래서 스프링쿨러가 지금 현행 기준에 11층 이상 건물에 대해서는 전층에 스프링쿨러를 부착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화재가 그러면 11층 이하에 대해서는 또 법률 사각지가 되기 때문에 예. 작년 1월 정확히 이야기하면은 2017년 1월 26일 예. 만 1년 전에 법률 개정을 했어요. 그러면서 1년 후에부터 시행이 됩니다. 예.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이후부터는 6층 이상 건물에 대해서는 신축할 때 예. 스프링클러를 부착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는데 스프링클러가 2가지가 있어요. 예. 일반 스프링클러가 있고 네. 간이용 스프링클러가 있습니다. 그러는데 이번에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예. 스프링클러는 무조건 부착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설치하게끔. 근데 조건이 붙어 있죠. 면적에 따라서 600m 미만에 대해서는 간이용 스프링클러, 또 600m 이상에 대해서는 일반 스프링클러를 달게 돼 있습니다. 이 조건은 요양병원에 대해서만 그렇습니다. 예. 손경철 밀양 세종병원 이사장은 스프링클러 설치와 관련해서 어떻게 해명을 했는지 내용을 좀 들어보시죠. 건축 면적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설이 아니고 일반 이 스프링클러 설치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쪽의 건축물의 면적이 안 돼서 못했습니다. 2018년 6월 30일까지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법으로 의무화되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설치를 다음 주에 하는 걸로 해서 그런 상태입니다. 이제까지 뭐 소방 점검이라든지 저희들이 다 받았습니다. 법에 대한 그 규정대로 저희들이 다 받고 전혀 그런 거에서는 문제는 없습니다. 일단은 뭐 법에는 네. 뭐 맞지 않고 이런 건 아닌데 네. 뭐 다음 주에 하려고 했다 이런 그러니까요. 설명인데 유가족들이 들으면 좀 그렇습니다. 화날 것 지금 같습니다. 소방청의 예. 가장 큰 임무가 지금 규제 위반, 법률 위반을 잡아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예. 그런 정부 부처가 아니지 않습니까? 궁극적인 목적은 화재를 예방할 수 있게 하도록 하는 그런 정부 부처의 가장 큰 임무인데 정말로 법규에 위반이 돼 있지 않더라도 예. 화재가 날 수 있는 중요 요소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을 찾아서 정책을 수립을 해서 예. 시행을 하는 게 우리 정부의 특히 소방청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까지 있었던 병원 화재 참사를 쭉 좀 모아보면은 병원에서 화재가 나면 상당히 커지는 경우가 네, 많았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도 이 병원에 대해서 뭐
면적에 따라서 스프링클러 설치를 다르게 적용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간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장 좀 아쉬운 예. 부분이고 시급히 개선돼야 될 부분은 대부분의 어떤 소방시설 설치 기준들이라는 것이 우리나라는 면적 기준으로 대부분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 건물이라고 하는 것이 꼭 면적이 크다고 해서 위험하고 작다고 해서 덜 위험하고 이런 예.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용도가 뭐냐, 거기에 주 사용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런 화재가 났을 경우에 더 많은 인명피해가 나올 수도 있고, 설사 규모가 크다 하더라도 그 용도가 덜 위험한 경우 같은 경우는 사실 위험도가 낮습니다. 예. 근데 그런 어떤 그 건물의 용도상 취약성이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면적이나 규모나 층수에 관계없이 예. 이런 스프링클러가 들어가는 이런 규정들이 마련됐어야만 하는데 예. 그런 부분들이 아직 반영되지 못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예. 아쉬운 부분으로 남습니다. 병원을 보통 다중이용 시설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는데 기준이 다르다 그러죠? 그렇습니다. 예. 지금 다중이용 시설이 지금 병원이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상당히 그 방송에서도 얘기를 하던데요. 예. 정확히 보면 다중이용 시설에는 병원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나 예. 어디에 포함되어 있냐면 예. 특정 소방 대상물에 병원이 포함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특정 소방 대상물에 대해서 어떤 조치하고 정부에서 관여하고 어떤 조건을 만드는 거지, 다중이용 시설에서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 어떤 문제가 지금 발생되냐면 예. 다중이용 시설의 법을 제정하는 첫 번째 취지가 있습니다. 사망한 환자, 예. 대형 화재가 났을 때 사망한 환자의 어떤 구제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다중이용 시설에 해당되는 업소에서 화재의 사망 사고가 났을 때는 화재 손해배상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 그러나 지금 여기에 있는 건물은 아마 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지금 되는 상황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건물주나 병원주에서 보험은 들었다고 보여지지만 예. 일부 보험을 조금 들었거나 했을 경우에는 정말 사망자의 어떤 보상에 대해서는 예.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교수님 끝으로 간략하게요. 네. 이번 악몽이 또 되풀이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 화재를 통해서 반드시 이것만은 고쳐야 된다는 걸 끝으로 좀 짚어주시죠.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고 예. 개선돼야 될 부분은, 암만 건물이 안전하게 지어졌고 또 거기에 맞는 소방시설이 충분히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평상시에 이 시설에 대한 관리, 어떤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이런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라면 예. 또 이러한 참사는 얼마든지 또 일어날 개연성이 다분히 있다라는 측면에서 특히 안전관리, 시설, 소방시설 안전관리 부분에 좀 더 강한 어떤 그런 정책적인 그 드라이브가 필요한 예. 시점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런 참사 있을 때마다 인재다, 총체적 난국이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데요. 더 이상 이런 악몽이 되풀이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송규 안전 전문가, 이용재 경민대 소방안전관리과 교수 두 분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